건강과 복을 부르는 생기 그림. 생기가 방출되는 특수 광물질이 도포된 캔버스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화가들의 작품이 함께. 생기 그림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없애주고 좋은 기운을 발산해주기 때문에 집안의 수맥파, 전자파, 지전류, 사기, 또 귀신 이런 나쁜 유해파를 없애주기 때문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든 좋은 기운을 채워주는 생기 그림. 소원성취를 원하시면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 저한테 반드시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귀로 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자유대한 호국단의 오상종 대표 모셨습니다. 자유대한 호국당에. 마스크 쓰는 사진 나왔네. 애국우파 운동 내지는 이제 불합리한 거 고발을 마지 하고 열심히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고발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네, 저희가 개별 사건으로 하면 한 370건 정도. 370건. 네. 대체적으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일단 저희가 핵심은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네, 제가 이제 싸우고 있고. 네, 2019년도에 이제 그 경찰이 민노총이 두들겨 맞았는데 그 현행범을 구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발을 시작한 게 그러다가 전선을 확대해서 지금 이제 좌익들과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발하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자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의뢰, 고발 이런 것까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사 의뢰, 고발까지 합쳐서 400몇 건을 했다고요? 고발. 370건 정도고요. 370건.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번에 전장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한 30건인데 그걸 한 8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여러 사건들을 같이 병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까지 이제 그 성주 사드까지 합하면은 거의 500건 될 겁니다. 아유, 왜 그렇게 이런 고발 운동을 시작하신 게 계기가? 계기는 처음에는 이제 민노총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이제 그 모 정당에 그때 이제 만들어진 정당에서 제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제안했던 게 우리가 법리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제 모 시민단체 대표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게 송사에 휘말리면 금방 끝나지 않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좌익 세력들과 싸우기엔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조금만 발품을 팔면 뭐 검사든 판사든 이제 경찰이든 그 고급 인력들을 우리가 그들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번거롭고 송사에는 보통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창고 뭐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럼요. 감히 엄두들을 잘 못 내요. 특히 우파들은. 좌파들은 그런 거 잘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귀찮고 이제 저는 이걸 발 빼기 쉽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너무 많이 이제 깊숙이 들어갔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만 이제 그래 뭐 이제 내일부터 쉽게 말해서 내일부터 나 이제 고발 같은 거 안 해야지라고 하더라도 이 처분 결과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있으면 잠깐 나올 수 있느냐고 또 연락이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아니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자유대한 호국단에서 오상종 대표를 비롯한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우파로서는 아주 천군만마죠. 근데 이제 자 이런 고발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이준석 수사 의뢰를 하셨는데 이준석 수사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고발장이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4월 1일 경이었나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27, 28일 날 그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 이준석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이준석이가 물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때 이제 바로 29일 날 강용석 변호사 고발을 했죠. 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 이거 하고 또 이제 추가 맞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서로 맞고소 이제 진술을 하면서 이준석이가 이제 좀 무리한 행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던 찰나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이준석 쪽 그
이준석 쪽에서 그 7억에 대한 약속 증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장의사가 하고 이제 그 가세현에다가 이제 정보 제공을 하게 된 거죠. 녹취록 같은 거 이제 제공해 줬죠.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확실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제가 4월 1일 경에 제가 수사를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걸로 제가 이제 그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2, 3일 후에 그 7억짜리 네, 약속 증서가 나와서 네. 제가 그걸 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수사 방해로 그래서 또 고발했고. 예, 또 고발했고 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얘 당원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4월 16일 날 네. 제가 이제 그 징계 요청을 했고 근데 좀 그때 징계 요청한 장본인이시구만요. 네, 네. 자유대한 호국단에서. 그래서 바로 이 양이 이제 그 윤리위에서 네. 21일 날 이제 징계 개시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와가지고 이런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징계 6개월 정도의 또 이 내용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혐의란 말이 이런 품위 유지. 너무 약했어 징계가 그죠? 예 그렇기도 한데.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최고위나 이쪽에서 일반 당원들이든 이게 정리가 될 줄 알았죠. 네. 근데 상대가 이 징글징글한 아주 끈질기가 이재명 비슷한 이자가 끝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똑 떨어지게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출당 권유라든가 징계를 만약에 하면은 1년 이준석의 임기만큼 똑 떨어지게 1년 했으면 깔끔하게 하는데 이게 6개월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 성균관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네, 맞아요. 거기를 찾아가서 또 이거 빨리 윤리위를 빨리 열어라. 가서 또 데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그러게요. 거기 이제 그 혁신위 앞 이제 지역구 사무실 앞에 가서 여기서 빠져라. 빠져라. 그 양반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일생은 참 아름다운 미담으로 가득 찼는데 정치권 들어와서는 행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일머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건방진 소리긴 하고 저도 이제 그분을 처음에 지지했던 입장으로서 저도 지지했어요. 네, 처음에. 전 문재인이가 그분만 속된 말로 우파로 앉혔겠습니까만은 감사원장을 하다 보니 이건 뭐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 보좌관도 만나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준석의 잔머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준석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새 보수계 애들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준석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 송영길과 그 사랑받고 있는 이준석을 어떻게 못 이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혁신위원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이준석에 대한 입장 요구를 한번 해보시라. 당신의 진정성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그게 당신을 들리를 세워서 이준석이가 방패 막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거기 가서 수위를 너무 또 높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분도 어쨌든 지금 여기 모시고 온 입장에서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그때 우리가 평일에도 20여 명씩 가가지고 평일날 그 정도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시위를 이제 계속 한 건데.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윤리위만 개최될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윤리위와 관련되었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업무 사격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저희가 이제 입 다물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야, 참 엄청난 일을 한 건데 행동하는 진짜 우파인데 우리 우파가 좌파에 비해서 이 모자라는 게 이 행동을 잘 안 하거든요. 마음만 있지 너무 뭐 얌전하다 그럴까 이 귀차니즘이 있다 그럴까 웰빙이라서 근데 우리 오상중 대표라든가 대한 호국당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우파가 있어야 돼요. 좀 더 강렬하게 좀 더 세력이 더 커지고 이 민노총 정도의 세력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좀 윤석열 대통령도 통치하기가 쉬울 텐데, 그죠? 이게 지금 저희 우파가 눈높이는 참여연대가 있고요.
참여연대가 있고 눈 높이는. 네, 그다음에 민노총 정규제가 있는 거예요. 네. 눈 높이는. 네. 근데 행동은 안 해. 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분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좌익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 소위 말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돈을 빼먹는 거에 대한 생태계가 마련돼 있고 그렇죠. 네. 우리 우파들은 그냥 걱정만 하는 거야. 그냥. 아니 우리 우파들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부모님 가르침에 따라 공부하고 피땀 흘려서 일하고. 땀 흘려서 네. 그걸 가지고 내 아이들을 학교에 잘 보내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애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태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 60대고 70대인 어르신들을 보기에 어느 순간 내 아이가 좌파가 돼 있고 그냥 우리 나라 시스템에 맡겨놨더니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가려니까 내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렇지. 하다 보니 전면적으로 나서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웃자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 저처럼 대머리고 결혼 안 한 애들이 나선다면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49입니다. 49입니다. 네. 네. 아이고 결혼을 그래서 못했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나와준다면 근데 쉽게 말해서 가정사에 크게 받지 않는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저랑 같이 좀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대부분 애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니 많이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를.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4.15처럼 시다발이는 내가 할게. 법조인들이 앞단에 나서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 단체들은 시다발이 전문 단체라고 이제 아는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박사님도 이제 그 대검찰청 앞에 와서 하실 때 네. 그런 집회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예. 네, 이제 왜냐하면 다 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박사님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언론 매체 역할을 해서 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리고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박사님이 만들어준 그 담론을 가지고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계속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저 같은 사람은 앞에 가서 무슨 일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빨리 뛰어가서 거기다서 으쌰으쌰하고 고발하고. 네,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역할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중요한 역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엄청난 귀중한 역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4월 말경이죠. 네. 그때부터 해서 13주째 마포에 있는 반부패 수사팀에 가서 네. 그때도 지금 한 20명, 30명 정도가 항상 점심시간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준석에 대한 구속수사. 구속수사 예, 하라고 집회 계속하는 거죠. 예, 그걸 외치고 있고 이번 7월 7일 날 이제 이준석이가 그 징계 그거 받을 때 저희가 그때 3박 4일이죠. 3박 4일 날 동안 국회의사당 그 앞에서 네. 저희가 경찰이 부탁을 해서 천막을 안 치고 네. 저희가 천막 치는 게 전문인데 천막 안 치고 저희서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저희가 계속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음량 송출이 본청까지 다 들려요. 오. 그래가지고 녹음해갖고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이크 잡고 떠들 이유도 없고. 그렇지. 예, 핵심 내용만 딱 떠들고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직자들이든 국회의원들이든 나오면서 그 소리를 그 현수막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냐. 근데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꼭 조국을 닮은 게 뭐냐면 단 한 번도 네, 예, 단 한 번도 이런 거죠. 이준석이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 당이 어려움에 예. 처해서 죄송하다고 그거부터 얘기했어야 돼. 그 얘기가 물론 저 없는 데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했어. 저는 본 바가 없어요. 저도 본 거예요. 뭐.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 네. 그래서 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당 대표가 되면 얘 부모의 어떤 이력이 나올 텐데 글쎄요. 이준석의 제가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이준석의 이제 그 저희가 과거까지도 한번 뒤져보고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적인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먼저 당 지지자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도 저번에 이제 그 페네마크에 갔을 때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마포
반부패 수사팀에 제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것도 이제 추가로. 그래서 얘가 이제 했던 거 정규재 주필이 있는 페네마크에 가서 정규재 주필이 성상납을 받은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없는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증거 자료 또 넣었습니다. 그건 또 허위사실 유포네. 어떻게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얘하고 정무실장하고 그 윤리위를 앞두고 여기저기 나가서 계속 말을 쏟아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 계속 나가라고 박수치고 있었어요. 가야 이제 마음은 답답하죠. 그러니까 말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 이제 이게 생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주필님이 얘기했을 때 얘가 그렇게 당당했던 애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성과 상납은 자기는 관계없다. 즉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입으로 증거인멸하는 걸 실토를 한 게 되니까. 예, 그렇죠. 뭐 지가 그걸 이준석은 속으로 정주필 왜 이래?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든 게 기록이 납니다. 어느 순간 얘는 이 본인의 이 2013년도 사건과 관련되고 이번 1월 달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딱 함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했네요. 이 김영기 변호사도 제가 고발했네요. 여기 이준석에 즉 이준석 옆에 있으면 옆에서 부역질은 취소입니다. 이것도 또 모니터에서 아니요 저를 고발할까봐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무혐의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귀찮은 일에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박원순한테 민형사 소송 받아서 아직도 재판 중이거든요. 검찰과 법원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이준석 옆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에 가담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번에 이준석을 옹호했던 김용태, 하태경, 유승민 다 고발했어요? 이거는 고발 건은 안 되고 징계 요청을 했죠. 징계 요청.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박민영. 예,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급이 낮아갖고 제가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이준석이가 소위 말해서 바른미래당인가요? 예, 그쪽에 있으면서 청년학교 뭐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는 국대다 하면서 본인의 젊은 애들 왜 젊은 애들로 꼭 정치인 교체를 해야 될까요? 머리가 썩었는데. 그러게. 나이만 젊으면 뭐래. 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네. 얼핏 보기에는.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 보자고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한다면은 이준석이한테 진짜 지가 정치 지망생이라면 이준석한테 뭐 사석에서 뭐 형님 그래도 이거 사과 말을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네. 먼저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이거는 좀 기다려 보시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옹호하기 바쁘단 말이죠. 이것들이 무슨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도 없고 뭐 이런 입장이고 근데 이 국민의힘 정치판에 들어가는 애들을 제가 이제 한 발 물려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과연 그 애들이 정치 지망생들이 과연 공부를 하면 살까? 제가 본 바는 이겁니다. 국회의원들 이 옷깃 하나 잡고 같이 올려 다니고 그걸 하면서 그래서 연주를 만들어 가고 제가 의원님 이런 애들이 결국은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좌익 애들처럼 어릴 때부터 이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야 니네 잘하면 비서관부터 해서 보좌관까지 이걸 밟아 나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누구 하나 툭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인지도 있다 싶으면. 그런 애들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얼마 전에 약 1,050명의 그 청년 당원들이 이번 이준석 문제는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는 잘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분은 이제 그 박사님이 해야 될 역할이 좀 크다. 박사님 주변에 있는 이 정치인들에게 진짜 우리 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이 국민의힘 그 청년 정치를 한번 바로잡으려면 밑에서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지랄지랄 하러 다닌다면 위에서는 사실 박사님이
야 이거는 그렇지 않냐 하고 자꾸 얘기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좀 더 이게 빨리 제 궤도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석 류의 그 정치 지망생들 이제 설 자리 없을 거예요. 이제 다 이제 뭐냐면 뽀록이 났다고 그럴까? 그래도 존버석처럼 좀비들처럼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계몽을 통해서 발을 못 붙이게 우리가 행동하시고 저는 방송에서 계속 지적되고 이번 기회에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준석이가 정치적 재개를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 예,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개하면 안 돼. 예. 예, 그러면 또 나와요. 예,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준석 주변에서 알짱거리면 야 이거 망한다. 괴롭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우파답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그래서 업적을 내서 정치권에 들어와야지. 왜 그냥 뭐 줄만 잡아가지고서 어떻게 라인만 잘 타가지고 빨리 성공하려고 이런 얍삽한 놈들은 그냥 민주당으로 가든지 아니 우파에서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 제가 이제 모 의원님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비호라는 의원이 몇 안 된대요. 그래. 몇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왜 얘가 그 언론을 그렇게 탈까? 네. 그 뒤에 누가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즉 저는 저 혹시 이걸 보고 있는 저 이준석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저 이게 뭐냐면 대선 때도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준석의 이 문제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선 막판에 이재명이가 살짝 건들다가 바로 났어요. 왜 그럴까요? 즉 이준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왜 얘가 필요할까요? 얘처럼 분탕질하고 우파를 망가뜨리는 놈이 또 어디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놈이야. 저쪽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야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어쩌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1년 동안을 버텨주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하고 또 좌파 언론들이 그냥 좌파 그 앵커들 그 뭐 김어준이나 주진우나 뭐 이런 데서 열심히 이준석 모셔다가 그냥 떠들게 그냥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게 바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전작년에 약 30건 정도 제가 고발을 했고 뭐 현장 가서 채점도 하고 했었는데 이준석이가 어느 순간 전작년과 토론을 합니다. 그때 일주일간 정도를 온 언론에서 그걸 다뤘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라진 게 이재명의 대장동과 김혜경의 법인카드였습니다. 즉 저희들은 저희가 그랬거든요. 얘 이거 또 시선 돌리게 한다. 급이 안 맞는데 왜 이걸 할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언론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전작년에 그걸 도배를 했어요. 그게 그렇게 도배할 일인가요? 그렇지. 즉 시선을 그쪽으로 빼버렸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네. 잊지 말자 이재명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이재명 쫓아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때문에 저희 이제 시멘트 발려서 저 바다에 빠질 거라고 우리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시선 돌리기를 했다 이거.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이준석은 민주당을 위해서를 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전 지금도 얘가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 못 봤습니다. 90도 인사하잖아요. 예. 뭐 네. 우리 이제 국민들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여기서 아주 소멸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We must achieve freedom of 그리고 nation, 주사파 쳐내야 되는 and we 것입니다. must eradicate all the Juche forces.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강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8월 15일 날 목숨 걸 겁니까? 이번에 죽여야 돼요. 이번에 목숨 못 걸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1000만 당원 가입, 1000만 서명 운동 이거 벌어져야 됩니다. 강력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